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들이 좀 이제 안타깝고 슬픈 내용들이 있습니다. 길원옥 할머니, 평소에 그분을 강인하고 따뜻하고 그런 여성 인권 운동가였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억한다고요? 어떤 분이셨습니까? 길원옥 할머님 1928년에 평안북도에서 태어났습니다. 13살 때 공장에 취직하는 줄 알고 중국 만주로 향했다가 일본군 위안부로 순환의 삶을 겪어 오셨는데요. 해방 뒤에 귀국한 길할머님, 가족을 비롯해서 그 누구에게도 그 순환의 삶에 대해서 밝히질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98년이죠. TV를 보던 길할머님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로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 진상을 국내외에 알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에 어느 누구보다 앞장서신 분입니다. 길할머니는 유엔 인권이사회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참석해서 피해를 증언하기도 했고요. 미국과 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 세계 각지를 돌면서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인권 회복 활동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17년에는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국내 여성 운동가들을 발굴하고 또 지원하기 위해서 길원옥 여성 평화상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할머님의 어릴 적 꿈이 가수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2017년에 우리 길할머니 이 길원옥의 평화라는 음반을 발표하고 무대에 서시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당뇨 등 건강 악화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지난 16일이었죠. 97세를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네. 자, 할머니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시민들의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는데 오랜 벗이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도 함께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길원옥 할머님의 발인이 있던 날이 지난 18일이었고요. 인천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이 발인식이 엄수됐습니다. 길할머님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길, 이 같은 고통을 겪었던 이용수 할머님도 이 길할머님 관을 어루만지면서 눈물을 쏟았는데요. 훌륭한 원호가 큰일 했어. 아프지 말고 잘 가. 이게 이용수 할머님이 길할머님에게 건넨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이용수 할머님은 발인뿐만 아니라 유족과 함께 이 길할머님의 입관도 지켜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두 분 2019년에 먼저 세상을 떠난 분이죠. 김복동 할머님 등과 함께 일본군 피해 이 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노력의 시간들을 기울여 오신 분들입니다. 이용수 할머님 이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이 모든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으로부터 법적 배상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끝내 배상을 받지 못한 채 눈을 감은 친구를 생각하면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프다라고 밝히면서 국회와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받기 위해서 꼭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는 당부의 말씀도 잊지 않았습니다. 예. 자,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정치권도 애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정치권은 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에 맞서겠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길할머님의 빈소를 직접 찾았는데요. 할머니가 돌아가셔도 그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히기도 했고요.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경우 이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께서 여생을 편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예우를 다하고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기억하고 부단히 노력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본인의 SNS를 통해서 할머님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민주당은 할머님의 용기와 실천을 이어받아서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에 더욱 앞장서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고요.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본인 SNS에 이 역사와 진실을 위해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살아오신 할머님의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애도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 장례식장을 직접 조문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서 인천시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길할머님에 대한 애도의 목소리 정치권 여야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권의 말이란 게 말에서만 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남아 계신 분들이 이제 많지 않습니다. 실천을 담보하는 말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끝내 듣지 못하신 책임에는 첫 번째 책임은 일본에 있습니다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본과의 관계 정립에서 명확하게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잘못이 크지 않겠습니까? 지역의 독립유공단체들이 이번 이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 독립유공단체들이 성명을 냈는데요. 이 성명 내용을 보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일 양국은 인류에 대해서 사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길원옥 할머님 영전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또 남아있는 피해자들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라 이렇게 요구 사항도 전했는데요. 예. 사실 자신이 위안부 피해자였음을 밝힌 할머님이 또 한 분 계셨죠. 이 고 김학순 할머님 1991년 8월에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어느덧 34년,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 사이에 성과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할머님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셨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고노다마가 있었죠. 또 미국 하원 결의가 2007년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법원의 판결도 2023년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성과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직 이것이 완전한 해결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지금 법원에서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님들을 위한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상당히 애석한 부분인데요. 정부가 할머님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기는 했습니다만 앞서 앵커가 말씀하셨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역시 지금 책임 인정, 사과 어느 것도 밝히지 않고 묵묵부답인 상태지요. 안타까운 건 피해 당사자들이 한 분, 두 분 잇따라 세상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남은 피해자가 이용수 할머님을 포함해서 단 7분에 불과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정치권, 정부 누구랄 것 없이 일본 정부가 이 책임을 인정하게 할 대책 마련 서둘러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남아 계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 95.7세이기 때문입니다. 예.